잠깐, 혹시 알고 있었어? 젤렌스키가 3박 4일 만에 사우디, UAE, 카타르 세 나라를 싹 돌았는데 뉴스에서는 그냥 평화 외교라고만 떠들더라고. 근데 그 순방 직후에 이란이 두바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저장고를 공습했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발트해 주요 원유 수출 항구를 드론으로 때려서 선적을 일시 차단해버렸어. 이게 단순한 외교 순방이야? 지금 뉴스에서는 그냥 중동 평화협력이라고만 떠들고 있는데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니야. 지금 지구의 두 개의 공급망이 완전히 전선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에너지주 들어갔다가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 터지는 순간 계좌가 지하 10층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젤렌스키 순방의 진짜 속내부터 러시아, 이란, 북한 대 미국, 우크라이나, 걸프 공급망 전쟁 구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가지고 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치킨집은 설명해 줄게. 님들, 치킨집 두 개가 같은 상권에서 싸운다고 생각해봐. A 치킨집은 이란산 닭을 싸게 받아서 러시아에 납품하고 북한 알바생을 써. B 치킨집은 미국 본사에서 레시피 받고 걸프 3국한테 신메뉴 기술 팔고 우크라이나가 배달 담당이야. 근데 B 치킨집 사장이 갑자기 3박 4일 동안 걸프 3국 매장을 다 돌면서 뭔 짓을 했냐고? 사실 이미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걸프 5개국 매장에 드론 요격 전문 직원을 미리 파견해 놓은 상태였어. 이번 순방은 그 대가로 패트리온 미하일을 받아온 거야. 기술 주고 무기 받는 거야. 이게 젤렌스키 순방의 본진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A 치킨집,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건 치명적이야. 자기네가 러시아한테 드론 납품하는데 걸프에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 기술이 깔리면 자기네 무기 공급 루트가 무력화되거든. 그래서 이란이 두바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저장고를 공습했다고 주장한 거야. 안가품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진짜 무서운 건 후티야. 후티가 참전을 공식 선언했어. 이게 왜 무서우냐고? 1973년 오일 쇼크 기억해? 그때 아랍이 원유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잖아. 지금 후티가 노리는 게 딱 그 구도야.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 통과해. 바브알 만데브 해협, 또 12%가 여기 지나가. 이 두 곳을 동시에 막으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3분의 1 흔들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님들 머릿속에 질문이 막 쏟아질 거야. 내가 미리 다 정리해왔어. 하나씩 빠르게 쳐낼게. 첫 번째, 그럼 트럼프는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카드가 두 장 있어. 하나는 하르그섬,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여기 경유해. 이걸 막으면 이란 경제 숨통을 조일 수 있어.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7개섬, 해협 통제권의 핵심 거점이야. 근데 이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가 있어. 지상전하면 미군 사성자 나오고 지금 여론이 찬성 12%밖에 안 돼. 카드는 있는데 꺼낼 타이밍을 못 잡는 거지. 두 번째,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구조는 1914년이랑 비슷해. 동맹사슬이 한 방에 연결되는 그림이거든. 근데 브레이크가 있어. 핵보유국끼리 직접 충돌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 러시아도 알고 미국도 알아. 전면전은 아니야. 진짜 리스크는 우발적 확전이야. 미국 함모 직격, 사우디 시설 타격, 대규모 사상자. 이 셋 중 하나가 트리거가 되면 판이 뒤집히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우리 계좌가 이 판에서 어떻게 영향받느냐야. 완벽하게 세 가지로 쪼개서 보여줄게. 시나리오 A, 확률 50%, 협상 타결 단기 완화야. 4월 6일 데드라인이 연장되고 후티가 홍해 봉쇄를 유지하지 않아.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분 합의가 나오는 그림이야. 이러면 시장은 즉각 3에서 5% 급등하고 원화도 강세 전환해.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 시나리오 B, 확률 30%, 긴장 지속 횡보야. 협상도 안 되고 전면전도 안 가는 제일 지루한 그림이야. 유가는 배럴당 85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치고 에너지주만 소폭 강세, 기술주는 눌림이 계속돼. 시나리오 C, 확률 20%, 우발적 확전이야. 항모 직격, 사우디 시설 타격 같은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야. 이러면 유가 단배럴당 120달러 이상 급등하고 기술주는 10에서 15% 조정받아. 원화 약세, 국내 증시도 연쇄적으로 밀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지금 내 계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미 에너지주나 방산주 들고 있는 사람, 패닉셀은 하지 마. 시나리오 A가 아직 50%야. 근데 추가 매수는 분할로 접근해. 한 번에 몰빵하면 시나리오 C에서 버티질 못해. 신규 진입 대기 중인 사람,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 4월 6일 데드라인 연장 여부랑 후티 홍해 봉쇄 실제 여부, 이 두 가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장기 투자자, 사실 님들이 제일 편한 위치야.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 봐. 이 지정학 구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조정 올 때마다 비중 늘려가는 전략이 맞아. 앞으로 님들이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변수 3가지 알려줄게. 첫째, 4월 6일 데드라인 연장 여부. 둘째, 후티의 홍해 실제 봉쇄 여부. 셋째, 5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야. 뉴스 볼 때 이것만 체크해. 정리할게. 결국 이번 젤렌스키 걸프 순방은 단순한 평화 회교가 아니야. 진짜 본질은 러시아, 이란, 북한 공급망 대 미국, 우크라이나, 걸프 공급망 두 전선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적 전환이야. 투자는 지금 보이는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느냐의 싸움이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기회를 접는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둬. 너랑 나 함께 돈 걱정 없이 살자고.